그냥 제가 저 집에 살았고요. 저게 저의 일상. 왜냐하면 이제 직장이라는 데를 다니다가 나와서 처음엔 또 뭐 일이 잘못돼서 갑자기 백수로 몇 달을 지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지금 저게 아주 옛날 영화인 게 그 신문이라는 게 지금은 없잖아요. 사실 이렇게 배달되는. 근데 저 때는 유일하게 신문이 정말 중요했었고요. 그래서 늘 신문을 기다리고 뭐 이런 저의 일상이 있었고, 저 때부터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면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는가, 그 캐릭터가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정하면은 거기서부터 거기서 조금씩 과장을 하면 코믹한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는가, 그런 생각을 좀 희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네,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? 네, 뒤에 계신 분 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도 육상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,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노래 가수 춤을 추시는데 그 음악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냥 이제 저 때는 조금 저작권 원시 시대라, 특히 단편 영화는 아무런 저작권 없이 좋은 걸 그냥 쓰면은 뭐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걸지도 않고, 그때는 아마 한국 저작권협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좋은 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건데, 이제 저게 신나는 음악이 필요했고, 신나는 음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딱 두 곡 썼는데, 저거랑 디스리스트 보드라는 거랑 좀 더 조용한 이쪽 캐릭터의 노래는 좀 조용한, 그리고 저게 하이웨이스타인가 그런 뭐 아주 신나는 음악이 그냥 스토리상으로 필요했습니다. 아마 반드시 저걸 써야 되는 이유는 없었고, 뭐 비슷한 또 신나는 음악이 저의 눈에 먼저 띄었다면 그걸 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사비로 저 영화를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지금 같으면 하이웨이스타랑 디스리버드의 그 저작권료가 아마 제작비가 없지 않을까. 쓰고 오시면 훨씬 지금 못 쓰죠. 네. 네,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? 네, 하시겠습니까? 서분께서 간단한 질문을 하실 때인데요. 정익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70년대의 어떤 동서영화나 팡 시네클럽 활동했지만 사실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8mm가 중심으로 많았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 16mm도 일찍부터 작품 시작을 하셨고,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검열도 있던 시대였고, 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좀 많았잖아요. 어떤 그런 이 초기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이 작품에서 뭐 엉망하지 않는다는 거, 뭐 여기 이 작품들에서 나타나신 건지,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나타나신 건지 궁금하고요. 양정 감독님 그 작품 보면은 크레딧에 올라갈 때 한글을 쓰셨거든요. 뭐 이제 그림도 함께 이제 이거였거든요. 이게 좀 약간 좀 특별하게 보였거든요. 촬영이나 이렇게 안 쓰고 어떤 그 당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. 또 세 감독 작품 보면은 이게 이제 봉준호 감독 초창기 초기 작품 지리멸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. 이게 그래서 혹시 그거 참고를 좀 하셨던 건가? 뭐 신문 얘기가 나오니까. 왜냐면은 뭐 언론사 기자 하신 분은 뭐 선전하셨고, 어떤 거기서 어떤 일상에서 어떤 94년도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해분이 좀 다른데, 80년대는 거의 뭐 전두환이 이제 들어서시기 이제 이렇게 직전 시기였던 것 같고, 법정의 시대였던 것 같고, 양현아 감독 시기는 노태우 정권 말기였고 말이었고, 육정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삼 정권 뭐 이제 이런 쪽이었는데,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제 뭐 장관 스캔들이나 뭐 신문을 담으셨지만, 그 당시 현실에서 어떤 뭐 이렇게 뭐 비리 문제나 뭐 정치권 이런 게 있었잖아요. 그런 걸 좀 한번 좀 이렇게 단편 영화를 통해서 한번 고발하고 싶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저 먼저 그 16mm 그 카메라를 사용해서 16mm 작품을 만들게 된 거는, 제가 70년대 후반에 이제 영화계에 처음에 들어오게 된 게 그 영상시대라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. 이장호 감독님하고 하길종 감독님, 김호성 감독님, 변인식 선생님, 아까 그분 6분이서 한국 영화의 예술화 캠페인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만드셨어요. 그래서 연출 지망생 6명 뽑았는데 거기에 저도 뽑혀서 왔는데, 그때 이제 하길종 감독님이 저희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. 하길종 감독님은 마침 UCLA에서 막 공부하고 오셨어요. 뭐 대학은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오고 있었는데, 그 UCLA에서 막 그 영화 공부하고 하기까지 하고 오셔가지고 단편 영화도 거기서 찍으셨죠. 와서 이렇게 그 영화 만드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지도하셨는데, 그분 이제 주장이
16mm로 최소한 16mm 작품 단편을 만들어야 한다. 일단 단편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가능하면 16mm로 만들도록 이렇게 많이 저희들 좀 격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작품을 하면 16mm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작품보다 1년 전에 만들었던 가야남 쪽을 16mm로 만들었고요.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이번 두 번째 작품 이것도 16mm로. 그래서 제가 이제 연출도 하고 이제 촬영도 하고 두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다른 친구들도 경험이 있었다면 아마 더 좋은 그 작품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. 네, 그런 경우로 해서 16mm 작품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네. 그 크레딧은 좀 만용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좀 특히 저희가 그 일본말을 많이 쓰거든요. 촬영이라는 말도 다 일본에서 그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하는 말들이라 좀 그 우리말로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반향이 없는 거 보니까 실패했다.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 노래가 나오고 이게 자막이 뜨면 다 일어나서 가다가 안 끝났어 하고 이제 그것도 조금 형식을 그 뒷여운의 형식을 따로 주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막은 다 끝내놓고 이 마지막 얘기는 따로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거고. 그게 저희가 따지면 제가 91년인데 저 작품 아마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87년 제 느낌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그 전태일보 우리 노동 취업도 많았고 굉장히 암울했어요. 그때는 뭐 분심도 되게 많았고 그 80년대 그 중후반이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91년 작품이지만은 제 정서로는 한 86년 7년 정도 느낌의 거를 이제 가져온 거라 또 노동자로 했기 때문에 우아는 했지만 우회는 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이제 저로서도 되게 갈등이 되고 그 선택이 어떤 선택에 대한 또 선택을 많이 강요당했어요. 이 편이니 저 편이니라는 이런 선택을 또 되게 많이 강요도 당했고 본의 아니게 또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시대의 그 고민을 아까 말씀드린 고도를 기다리며라든가 이쪽에 입힌 거죠. 입혀서 뭐 그게 돈을 많이 번 게 본의 아니게 단편 영화에선 그렇게 상을 몰아주는 경우가 드문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많이 좀 좋게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. 저는 봉준호 감독님 지리멸렬을 아직까지 못 봤고요. 예. 그리고 정치적 고발에도 질문하셨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. 지금까지도 제가 만드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아주 드러내고 이런 아주 공격적인 사회적 의미가 있는 영화보다는 조금 더 그거 안쪽에서 어떤 개인적인 페이소스랄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 저 때도 저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도 지리멸렬에 그 우유를 훔쳐먹는 논설현이 나와서 신문사 그 얘기를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뭐 또 지금 시간이 사실 거의 다 됐는데요.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해주시면 받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양민호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혹시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앨범 냈습니다. 앨범을 냈는데 저 기억이 안 나요. 그 앨범을 저거 영화 끝나고 내긴 냈습니다. 그 당시 앨범 내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리고 저거는 그 음악을 촬영하기 전에 완성했어요. 특히 지금 그 주제곡을. 그래서 가끔 그 배우들이 브라킹이라는 걸 하잖아요. 그 강의실에서 연습할 때. 배우들이 좀 어려워할 때는 저 음악을 틀어준 적이 있어요. 근데 배우들이 음악을 들으면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. 알겠다 하고. 그래서 그런 꼭 연기 디렉팅을 어떻게 안 해도 배우들이 음악을 들으면 알았어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연극적인 작업을 많이 한 거지만 제작 모델로는 굉장히 모범적인데 제가 그 이후에 데뷔하고 상업영화 뭐 드라마 아이리스 할 때는 뭐 제작비가 200억이다 막 이러는데도 그런 모범적인 작업을 못 해봤어요. 음악이 맨날 늦게 나와요. 음악이 거의 막판에 그냥 붙여 들어가듯이. 저거는 사전에 다 작업하고
가수도 저 노래 말고 하나 더 했을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앨범은 냈는데 제 앨범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어요. 가수 이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? 가수도 아, 못 떴어요. 그 서호영 음악 감독은 그 후에 이제 저랑도 작업을 한 적이 있고 드라마 음악도 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 가수는 가요계를 떠났나 봐요. 그때 청춘이었는데. 네, 긴 시간 또 이렇게 태감독님이 너무 또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세 분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고맙고요.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,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영화를 만들었던 동서영화연구회 사람들, 유효모 감독, 별식 선생님, 그다음에 거기 참여했던 많이 홍기성 감독도 하고 했지만, 그리고 현재 있는 신철 씨, 지금 또 신신의 제작자 신철 씨 보면 자막에 보면 조명을 보았죠. 지금 신신의 대표이고 부천영화제 집행위원장이기도 하신데,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저기 다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게 되어서 굉장히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편 영화제를 다 대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영화제든 다 뭐라고 그러죠? 모체가 되는데, 제가 받을 당시는 금관 영화제였어서 이 소독제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닌가? 아니 저도 깜빡한 적이 있어요. 그랬는데 요번에 초청되고 소독제 멤버가 될 것 같아서 관계자한테 감사드리고 즐겁고, 오늘 사실 작품 다 재밌었습니다. 저는 사실 이 감독님 작품은 전에 봤었고, 근데 다시 봤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그 배우도 되게 저도 친한 배우라 감독님 작품 이제 처음 봤어요. 굉장히 저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, 저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의 주제가 저한테 전달해 오는 것 같은데,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,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든 영화고 그때 어떤 굉장히 미숙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고, 또 처음 결혼 생활을 했던 집, 저 소파 같은 거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당시 얼마나 고민해서 골랐던가 이런 생각. 저 전화기 투박하지만 저게 무선도 되고 이런 걸로 굉장히 여러 가지, 지금 보면 무척 남루하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아파트,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다 지나간 시절이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릿아릿합니다. 예, 오늘 그런 감정들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